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하원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2,000달러로 승인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주도 상원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으나 인상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탈석탄, 탈원전을 뼈대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34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배 이상 늘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공정이 요구를 받아들여 DHK 지분을 매각하고 우한 형제들 지분을 매입해 합작사를 세우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의 시장을 보면 어제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기관 수급들이 대량으로 물러 들어왔었죠. 반면 개인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오늘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어제 매수된 대형 배당주 위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 지수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으로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 부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월가에서 10여 년간 몸담았던 브라이언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3천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 또 다른 암호화폐죠. 이 리플은 지금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전에 휩싸여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리플을 증권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현재 리플은 어떤 상황인가요? 리플을 말하기 전에 이 비트코인은 지금 내가 석영에서 방송할 때 시작할 때부터 한 300%가 올랐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한 9,000불, 10,000불에서 엘리엇 파동 패턴을 읽으면서 진짜 엘리엇 파동 피보나치랑 같이 그 궁합이 엄청 잘 맞아가지고 28,000불까지 내가 시청자들을 이렇게 모셨는데 XRP 리플은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XRP도 내가 한 달 전에 방송에서 한 23전, 25전에서 한 미국 돈으로 한 많아도 한 55전, 한 60몇 전까지 갈 수 있는데 최고가 78전까지 간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조정이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50몇 전에 조정이 끝날 줄 알았는데 50몇 전 밑으로 44전 가가지고 내가 많은 고객들한테 44전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어쩌면 30몇 전 갈 수 있다. 근데 그 44전에서 그 SEC 뉴스가 터졌어요. SEC가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이죠. 미국의 금융감독원. 이 SEC가 리플 그 두 분 executive한테 임원들한테 1.3 billion dollars 그러니까 한 한국 돈으로 한 1조 한 5천억이죠. 이거를 증권처럼 얘네들은 팔았다. 근데 SEC는 이렇게 팔려면 이거를 register 해야 된다. register 뭐냐면 SEC가 미국에서 증권을 팔려 그러면 SEC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아니면 exempt 됐으면 등록 안 해야 되는데 exempt 될 때는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돈이 있고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exempt 돼가지고 등록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이 지금 XRP를 파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투자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XRP 지금 executive가 우리는 이게 증권이 아니다. 이거는 코인이고 니네 이 SEC가 이렇게 우리를 건드리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완전히 불을 저지르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생각은 XRP가 왜 지금 문제가 있냐면 XRP랑 리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블록체인 대해서는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XRP랑 리플랑은 다른 거예요. XRP는 토큰이고 리플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같은 회사에 청산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기관들의 돈을 청산시켜주는데 거기에서 XRP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XRP가 리플 플랫폼을 써가지고 모든 게 청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 XRP 크리에이터, XRP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옛날에 한 100조 유닛을 100조 유닛을 크리에이트했는데 그 80조 유닛을 XRP 이 두 명한테 줬어요. 이 리플 소프트웨어 회사 오너들한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8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분들이 조금씩 팔아넘긴 거예요. 그거는 문제. 왜냐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오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decentralized. 소유자가 없죠. 무슨 CEO가 없고 회사가 없고. 근데 이 XRP라는 것은 당연히 이건 토큰이지만 XRP가 리플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잖아요. 리플 네트워크는 소유자들은 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XRP 그 크리에이터한테 XRP 만들어낸 사람들한테 80%를 받았어요. XRP 코인을.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소유자가 뒤에 있다. 만약 이거를 이만큼 팔려면 니네들은 SEC랑 등록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SEC 케이스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내년에 SEC 체어맨이 또 바뀌면 이 상황이 또 바뀌어질 수가 있지만 저는 딱 내가 볼 때는 내가 30년의 경험을 볼 때는 지금 XRP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80% XRP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SEC한테 말도 안 하고 누구한테 팔았다. 내 생각에는 이게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정확히 되는 부분이 증권처럼 코인을 팔았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으로 봐야 하는데 증권처럼 지금 판 부분,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말 리플이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지 앞으로 가격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 가링하우스가 이 지금 CEO인데, 리플 CEO인데 이 사람이 이 SEC가 이러는 것은 오일 마켓, 그러니까 유가 마켓은 뭐 엑선 회사, 엑선 오일 회사 알잖아요. 엑선이 뭐 다 컨트롤하는 거냐? 그거랑 비슷비슷하다. SEC가 지금 우리한테 이러는 건. 그래서 근데 이 차트를 보면 아주 지금 매우 안 좋아요. 제가 시청자들 그리고 회원들한테 이 37전의 그 마지막 차트를 좀 보여주면 37전에 올라갔는데 그거는 4차 파동의 행동이었어요. 저는 패턴 분석가라 항상 패턴을 물어보는데 패턴이 되게 명확했어요. 왜 37전이 올라가는 게 명확했냐면 4차 파동의 흔적이 382.382 피보나치예요. 딱 그 382에 간 다음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4차 파동이니까 분명히 시간이 있으면 21전을 넘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11전. 그 바닥 11전 가격만 지나면 제 영어 말로는 게임 오버.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에서는 SEC가 무슨 회사에 덤비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런 말이 있어요. Sell first, ask questions later. 그러니까 바로 그 뉴스가 터지면 매도하고 질문을 이따가 물어봐라. 왜냐면 이 가격은 더 추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건 오늘은 더 어저께랑 그저께랑 한 28전, 27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더 내려가는 이유가 제일 큰 크립토 엑스체인지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인데 이분들이 이 기관이 1월 17일인가 그때쯤 완전히 리플을 서스펜드한대요, 트레이딩을. 그래서 여기서 이 에펙트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엑스체인지가 큰 코인베이스 엑스체인지가 얘네들 탈퇴시키면 당연히 다른 엑스체인지도 똑같이 따라하겠죠. 그래서 항상 법칙은 SEC가 뭐를 건들면 무조건 그 근처를 가면 안 돼요. 근데 항상 엘리엇 파동은 뉴스에 흔들리지 마라. 뉴스는 트렌드를 먹고 끈다. 근데 이 뉴스는
이거는 완전히 큰 이벤트예요. 이거는 완전히 컴퍼니의 그 생존, viability를 지금 question하는 거거든요. 이 생존 question하는 거는 이 뉴스의 뭐 트렌드를 꺾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엘리엇, 라우프 나슨 엘리 얼마나 무슨 뭐 트렌드에 무슨 약해지지 말아라. 그 뉴스에 트렌드를 꺾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이거는 뉴스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큰 이벤트예요. 이거는 어떤 회사, 어떤 코인을 생존을 죽이는 possibility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던진 다음에 다시 조사해가지고 만약 괜찮으면 다시 뭐 살 수 있지만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나 뭐 개미 투자자들이나 이거를 볼 때 다른 코인들도 많은데 왜 내가 SEC가 지금 조사하고 SEC가 소송하는 코인을 내가 만져야 되나? 그래서 만약 바운스가 있어도 이렇게 랠리가 조금 있어도 저는 큰 랠리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21전을 돌파해가지고 저는 지금 이 리포가 11전 아니면 뭐 24전은 7, 8, 6 피보나치 벌써 지났지만 진짜 11전이랑 지금 21전 그 사이의 가능성이 커요. 거기 있다가 이제 만약 SEC 조사는 뭐 2년 걸리겠지만 그 순간 안에 무슨 또 다른 뉴스가 터져가지고 뭐 바이든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 SEC가 잘못했다. 우리 그냥 XRP는 냅둘 거다.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리스크를 담당하면서 XRP 코인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코인들도 많은데 비트코인도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왜 XRP에 집중하나? 사람들이 많이 옛날에 한 2017년도에 XRP를 많이 사가지고 많이 그 손실이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럴 때는 무조건 그냥 마음을 접고 이제 사이드라인에서 이제 보고 이따가 다시 투자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가지고만 있으면 저는 제 생각에는 계속 손실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뭐 당장은 이벤트에 그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도하는 전략을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와 리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주목받는 섹터와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셀트리온, 녹십자 MS, 한화솔루션입니다.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 현재 9.47% 상승한 35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승인 기대감에 오늘 셀트리온 급등세 보입니다.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함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죠.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조건부 사용 승인 신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다면서 내년 1월 중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지목한 치료제가 이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될 거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조건부 승인은 특정 질환의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임상 3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조건으로 임상 2상의 결과만으로 시판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조건부 허가 승인을 신청하면 식약처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늦어도 2월 초에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살펴봤고요. 다음은 녹십자 MS입니다. 녹십자 MS 현재 13.67% 상승한 1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녹십자 MS가 연간 매출 3배가 넘는 초대형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가파른 상승세 가져갑니다. 미국 소재 다수의 진단키트 전문 도매 유통사의 파트너 회사인 MCA 파트너스와 모두 2억 6,400만 달러, 우리 돈 2,9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녹십자 MS의 지난해 매출액이 941억 원이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무려 30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수주 물량은 6천만 테스트 분량으로 앞으로 1년간 미국에 공급이 되고요. 본격적인 판매는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는 대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녹십자 MS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현재 4.77% 상승한 4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에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지난주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태양광과 수소 분야 사업을 확장한다고 밝혔는데요.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 확장과 지속적인 성장도 이어갈 거라는 긍정적 소식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 가져가는 걸로 보입니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사업에 1조 원, 수소 사업에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어제는 첫 투자처로 미국의 수소 탱크 스타트업 시마론을 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총 1억 달러를 투자해 고압 탱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나솔루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고요. 이어서는요, 이 시각 객장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배당락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수급들에 있어서도 특징적인 모습들이 보이고요. 현재 객장 상황 어떤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보였었지만,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오전 시장까지는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소폭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추가적으로 유발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은 시장에서 삼성 SDI, 카카오, SK 하이닉스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서진 시스템, 시젠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나솔루션, DB하이텍, OCI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선 매드팩토, 매지온, 삼강 M&T 등으로의 매수세가 초반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다른데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개인 비중 높은 종목들의 강세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아무래도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이런 상반된 움직임, 특히 코스닥 시장의 아주 강한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개인 대주주 양도세 좀 이슈가 오늘부로 좀 해소된 점 등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전통적인 배당주들 섹터로 보자면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 등은 오늘 시장 내에서 좀 대비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지난 거래일 이 양도세 회피 수요 등으로 유추되는 이 개인 자금들이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재유입되면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 이런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점 등이 가장 큰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개인 비중이 높은 종목들, 대표적인 업종으로 보자면 바이오 업종 등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개인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강세, 그리고 또 역시나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슈상으로 이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기대감 등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점 등도 이 바이오 업종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개인 비중 높은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와 맞물리면서 내일 시장에서 조금 일부 쉬어갈 모습도 연출이 되는 상황도 일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 등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일은 그럼 어떤 전망 펼쳐질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내일 시장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의 강세 이후에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쉬어갈 여지도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좀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군들 위주로는 꾸준한 좀 상승 추이가 이어질 가능성 염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코스피 시장 대비 오늘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좀 나오면서 내일 모습은 조심스럽게 코스피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도 일부 예상이 된다라는 점 등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 업종의 이 저가 매수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일부 좀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화학 업종 최근 들어서는 주가 조정이 좀 일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조정 이후에 좀 재상승 염두에 두시면서 분할 저가 매수 좀 해볼 만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화학업종의 주가 조정, 최근에 주가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소화가 되는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말 소비 시즌이 종료된과 더불어서 그간 가동 차질로 일부 설비 등이 좀 다른 업체들이 가동되지가 못했는데 이 설비 재가동이 되는 등 이 공급 이슈 제기에 따른 이런 부담감 등이 주가 조정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화학 시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타이트한 수급, 그러니까 즉 공급 대비 수요가 워낙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 중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학 제품 최종 판매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모습은 이 전형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출과 이익 이 두 마리 토끼를 계속 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 아무래도 내년도 실적 추정치 상향 전망이 한 1, 2월 정도에는 많이 거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 등과 더불어서 화학업종 내 종목들에 대한 관심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애경유화, 효성화학 등에 관심 기울여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0년의 마지막 거래일이 내일이고 또 내일에는 화학 업종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준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전화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 미국 증시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사상 신고가 다시 한번 터치를 하게 됩니다. 다우지수 3만 그리고 나스닥은 10,000포인트 기념비적인 숫자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연말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른바 크리스마스 시즌, 좀 이렇게 연휴 분위기,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을 비롯한 큰 손들은 지금 거래를 갖다 많이 하는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최근 한 2주 이렇게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치고 가지도 못하던 미국 증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한 의회에서의 그 부양 체계, 이렇게 이제 서명이 있었죠. 물론 며칠 이렇게 시차는 있었습니다. 워낙에 미국 언론들에서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보도를 안 하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란 분이 결국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동영상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는 정도로밖에 못하는 참 묘한 세상을 사는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 국민들마다 600불씩 1인당 그걸 갖다가 이제 2,000불로 늘려달라 하는 이 부분이 이제 하원에서는 냅다 또 이렇게 그 카드를 받아서 통과시켰고 상원에서 이제 또 넘겨야 합니다만 어쨌거나 서명은 했다 하는 그걸로 어제 또 사상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다우지수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결국 어제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죠. 저런 모습에서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특히 이제 나스닥 쪽에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졌습니다만 지금 4개의 차트가 올라가 있죠. 페이스북 121선에서 결국 지지 확인하고는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3.6% 정도 올랐네요. 그 다음 애플도 계속 요즘 해서 특히 전기차 소식 나오고 이후로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존닷컴도 이동평균선 수렴한 이후에 또 어제 3.5%대의 상승.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자, S&P 500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월간 차트를 보시면은 참 이제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고 있죠. 이제 버블 단계로 접어든 것인가, 이제 초입인가, 끝물인가 고민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S&P 500 월간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이격도가 너무 크다. 즉 과거 이렇게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닷컴 버블 이전이나 금융위기 발발 이전만 하더라도 적어도 이 월봉 차트가 말이죠. 5개월 이평선, 이른바 이동평균선에서 OMA, 최단기 이동평균선에 그래도 발은 딛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즉 붙어서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뭐죠? 거의 이 OMA, 5개월 이평선에서 붕 떠서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반면에 아래쪽에 이제 기술적 보조지표들은 계속해서
매도 다이버전스가 왱왱거리고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또 3대 지수에는 빠집니다만 이른바 스몰캡 중소형주들 러셀 2000 지수입니다. 글로벌 모니터에서 재인용합니다만 블룸버그 차트죠. 자, 뭐 비슷한 이렇게 S&P 500이나 나스닥과 비슷한 팬데믹 이전 레벨을 갖다 훅 올라선 특히 11월부터 굉장한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제 RSI는 11월 초부터 이른바 과매수 국면에 접어들어서 계속해서 왱왱거리고 있는 중에 가고 있죠. 이 중소형주 랠리에 대한 의심도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자, 어쨌거나 미국 증시 그 다음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연준의 총자산 규모, 이른바 연준의 대차대조표로 보시면 되겠어요. 2008년 왼쪽에 시작해서 올라오는 저 무렵부터 해서 자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파란색의 화살표는 그 이후 한 2014년, 2015년 이르기까지 한 3조 달러를 푸는 그 기간, 금융위기 이후 제법 오랜 시간에 걸쳐서 3조 달러 정도가 더 풀려났죠. 반면에 이번에 2020년 접어들어서는 굉장히 빠른 단기간에 저렇게 늘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제가 약간 희미한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한 부분은 살짝 그래프가 꺾이는 부분이죠. 즉 연준의 총자산 규모가 좀 줄어드는 시기, 이 시기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은 조금의 시차를 두고 결국 증시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던 미국 증시가, 즉 돈 풀리면은 미국 증시 올라가고 돈줄 좀 쪼으면은 줄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제일 오른쪽 세 번째 보시면은 금년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조금 저렇게 연준이 늘려나가다가 조금 줄였던 저 무렵,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7, 8월 이후에 여름 장세에서 장이 더 달려나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까지 보시면은 지금의 이 시장 흐름은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돈입니다. 제가 제목을 팬데믹이 몰고 온 홍수 같은 유동성 공급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홍수죠. 우선 위에 있는 M2, 즉 우리가 이제 유동성의 M1, M2라고 합니다만 M2를 이제 흔히 이제 유동성의 이제 대표적인 지수로 보고 있죠. 이거는 머니 스탁이니까 그냥 현재 유동성 M2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Y축이 놀랍습니다. 저게 빌리언입니다. 10억 달러니까 지금 공이 몇 개 붙었나요? 지금 거의 19조 달러에서 20조 달러 사이까지 올라왔고, 특히나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의 기울기가 무색해지는 그냥 수직 상승하는 돈이 저렇게 풀렸고요. M2의 증가율은 더 놀랍습니다. 전년비 이 M2가 얼마나 늘었나 하는 부분이죠. 과거 수치를 보시면은 그냥 통상 한 자리 숫자입니다. 한 4%, 5% 정도 늘고 전년비.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20년 접어들어서 기울기가 막 올라가는데 지난 12월 14일로 끝난 그 주간에는 전년 대비 무려 25.42%나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무슨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뭐 과열됐다 어떻다 무슨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좋아질까 말까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달려가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뭐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 같다라고 우려는 하긴 하지만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에 따라 증시도 더 올라간 모습 볼 수가 있었네요. 근데 또 요즘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테슬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또 애플카의 등장에 잠깐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이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뭐 2000년 닷컴 버블 이전에 이른바 텔 무슨 뭐 컴 다짜 들어가는 회사 뭐 이유 불문하고 올랐듯이 요즘은 뭐 전기차 뭐 관련 내지는 전기차에 전자만 들어가도 그냥 다 달리죠.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뭐 유행이자 또 하나 잘 달리고 있는 시장 가운데 이 끝은 어떻게 될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애플 주가 일간 차트 먼저 보시면은 자, 오른쪽 끝부분에 아직까지는 지난 9월 초에 맞았던 전반적인 그 나스닥에 잘 달리던 그 주식들 9월 초에 한번 이렇게 조정을 세게 받았는 그 고점을 아직까지 못 넘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도. 그러나 조금 확대한 부분 보시면은 저기서 이제 확대한 부분에서 짱대 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 약간 십자형 도지 나오고 한 이틀 버벅거리다가 이제 어제 또 올랐죠. 어제는 이제 경기 부양책 통과 뭐 서명 이 소식으로 올랐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로이터 통신이 21일 날 그렇게 얘기해서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로이터 통신이 2024년 목표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적용해서 아이카라는 가칭의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보도를 했던 그 하루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무려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8조 5천억 정도가 증가해버립니다. 이 그날 하루 늘어난 시가총액이 GM 전체 시총보다도 더 컸다. 뭐 이런 시장입니다, 요즘.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거래량에서 뻘떡 서버렸던 12월 18일이 그날은 옵션 만기일이었죠.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날 많은 손바뀜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 사람도 많고 판 사람도 많고. 그 이후에 그다음 캔들이 약간 밀렸던 것. 그날이 의외로 놀라웠던 것이 21일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날이라고 해서 상당한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죠. 그날 또 애플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이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게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까 애플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9월달 뭐 이런 거 고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왔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어디서 꺾이느냐? 그때 꺾일 때까지는 그냥 간다 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되고 말았네요. 일단 꺾일 때까지는 갈 것 같다, 모르겠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만 붙으면 이제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기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수소차 관련해서 리콜라에 대한 주가를 살펴보지 못한 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콜라가 또 사기 의혹 등으로 조금 폭락을 보였었는데요. 갑자기 또 20%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보내드린 슬라이드 첫 번째 제목을 점입 가격 리콜라. 점입 가격의 원래 의미는 어딘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경치들이 막 계속 펼쳐지는 거. 그런 차원의 점입 가격이죠.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쓸 때는 꼭 좋은 의미로 쓰는 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때 이제 점입 가격이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기사 중에 하나는 그거죠. 리퍼블릭 서비스 여기가 이제 결국 쓰레기 처리 업체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2,500대 정도 수소차로 만든 트럭, 쓰레기 뭐 운반 트럭 갖다가 공급하기로 했던 그 계약이 취소됐다. 이게 지난 12월 23일자 보도입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죠. 아래쪽에 뭐 이렇게 여러 우리 국내 매체들이 썼던 것들 뭐 이렇게 기사들도 올리고 또 힌덴버그 리서치의 그 공매도 전문 업체에 니콜라를 갖다가 사기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그 리포트 제목 뭐 이런 것까지도 했습니다만 그래요. 뭐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게 지난 6월 9일만 하더라도 93불 99센트를 찍었습니다. 장중 고점이 100불을 위협했던 주가예요. 그랬던 주가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하루 19.3% 올랐습니다. 어제 하루 19.3%. 싼 맛에 그리고 경기 부양책 서명했다는 소식에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 좋으니까 또 많이 빠졌잖아 하는 차원에서 달라들고 있는 거죠. 이 종목은 그냥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봐서는 여기에 어떤 니콜라에서 앞으로 어떤 수소차와 관련한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무슨 뭐 또 사진도 3개 올렸지만 가운데는 지난주 또 이슈가 되었던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에서부터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 기소를 당한 리플 암호화폐죠.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3대 암호화폐들 하는 리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너희들 화폐 아니잖아. 너희들 뭐 거의 증권이잖아. 그런데 무슨 근거가 있어. 뭐 이런 차원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그 사람들이나 뭐나 할 것 없이 봉이 김선달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김선달이가 어떻게 대동강을 팔아먹은지는 잘 아시죠? 그냥 이렇게 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다음날 당신 물 들어올 때 요 돈 조금만 남기고 나 돌려주라. 이 약속을 해서 계속 물 들어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김선달이한테 돈 주는 거 보고 웬 부자가 이 뭐냐 싶었더니 내가 물 팔고 있다 해서 그 이제 물 팔 수 있는 권리 그 부자한테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식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세상이 굴러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김선달이도 많이 나오는 시절입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에서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변종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코로나로 인한 더블딥을 우려하는 상황이 됐어요. 앞으로 이 더블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더블딥에 대한 우려는 이코노미스트들이라면 또 정책 당국자들이라면 다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 이른바 봉쇄 조치에 들어가서 뭐 여행도 다닐 수가 없어요.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식당 갈 수도 없습니다. 카페도 못 갑니다. 무슨 뭐 공연장도 못 다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경제겠습니까? 물론 이 와중에 기업 이익이 더 늘어나는 분야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늘 말하듯이 K자형입니다. 되는 놈만 되는 거예요. 쿵 무너진 K의 제일 왼쪽. 그 이후에 올라가는 것과 더 추락하는 쪽으로 K라는 이니셜을 그 문자 모양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 겁냅니까? 지금 더블딥은 펀더멘털적인 걱정이고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그러면 또 돈은 더 들어올 텐데 돈 가치는 더 떨어질 텐데 그러면 돈 말고 뭐라도 들고 있어야지. 그래서 비트코인도 날라갔고 이제 가만히 보니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뭔가 조금 비트코인하고 클래스가 달라. 얘들은 좀 뭔가 이상해 싶어서 비트코인만 날아가고 비트코인도 약간 리플 조금 법적인 어떤 제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조금 충격받죠. 뭐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빅테크 그리고 너무 공룡처럼 거대화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이거는 글로벌 어젠다로서 뭐 살아 있습니다만 다 필요 없다. 돈 있는 상황 하에서 그리고 금리 이렇게 뭐 거의 실질금리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그냥 주식은 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2조 넘게 사는 개인들 보세요.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오히려 이런 더블립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의 주가도 더욱더 날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번 연도는 정말 동학 개미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한 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피 주가 2,800포인트 넘어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상승 흐름 그럼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참 2020년은 그 다이내믹 2020 그 슬라이드 한번 보시자면은 이렇게 우리 지수가 중요한 매력 숫자들을 갖다 돌파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가를 갖다 한눈에 보여주는 표죠. 1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오는 그 기간이 2007년에 한 3개월 보름 만에 1500에서 2000까지 갔습니다. 놀랍죠. 물론 그 다음엔 2008년, 2009년이라고 하는 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2300에서 2500 오는 그 시기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만 올 한 해 2600을 갖다가 금년 11월 23일을 찍어놓고 딱 한 달 만에 2800을 갖다 올라선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 1개월 만에 7.7%를 오르고 그리고 3월 저점 1439포인트 대비로는 9개월 만에 95% 오르는 지수 뭐 놀랍죠. 시간상 다 이렇게 생략하고 그냥 코스피 월간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이제 내년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코스피 월간 차트에서의 시사점은 아래쪽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점선은 우리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추세선입니다. 즉 IMF 외환위기 때의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마다 저점을 연결했더니만 의미 있는 선이 나오죠. 이것은 금융위기 때 저점도 저기에서 걸렸고 이번 지난 3월 팬데믹 그 정신없는 와중에 급락하던 지수가 저 선에서는 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평행을 하여 한번 끌어올려 봤더니만 우리 시장은 절묘하게도 고점끼리도 연결했더니만 이 선과 평행을 이루면서 우상향 채널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88년, 89년 88 올림픽 그 무렵에 경기도 좋았죠. 3조 호황 이러면서 했던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찍었던 그 당시의 고점과 그다음에 금융위 오기 전에 직전의 고점 그리고 이번 2018년 그때가 사실상 전 세계가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다들 한계에 이르러서 모든 증시가 이렇게 돌아섰던 2018년 2월 그 무렵의 고점
연결하는 이 선을 지금 우리 코스피는 물고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시장은 확실히 분명 과열 상태입니다. 과열 상태인데 이 과열의 정도가 어느 정도 더까지 이어질 것인가, 한두 달 더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1월 초에 접어들자마자 1월 초순 뭐 이렇게 지금까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의외의 변수가 나와서 또 이렇게 좀 조정으로 접어들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 의외의 변수란 것은 정치적인 변수, 지정학적인 변수 이런 것들을 지금 꼽을 수 있습니다. 뭐 이른바 계량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뭐 기업 이익 추정치 내지는 유동성 증가율, 뭐 금리로 나눠서 주가를 갖다 이론적으로 산출하는 이런 것들의 예측치 뭐 이런 거와는 그런 모델에서 반영할 수 없는 정치적, 지정학적 변수 이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네, 역시 이렇게 좀 사상 이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정학적 변수들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보겠습니다. 달러가 그동안 약세를 계속 이어져 왔다가 지난주부터는 또 소폭 상승하는가 싶었어요. 1,1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달러는 계속될 걸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DXY 달러 인덱스 겹쳐놓은 그 그래프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이건 최근 5년간의 흐름입니다.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가 뭔가를 잠깐만 살필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러 인덱스 선진국 통화 6개 대비 달러 가치 여기서 유로 비중이 제일 큽니다만 여기에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는 멕시코 페소, 호주 달러, 우리 한국 원화 그리고 위안화 인도 루피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0개국 통화, 기존의 달러 인덱스보다는 좀 더 많은 통화 가치가 반영되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스웨덴 크로나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하고는 차이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다시 앞쪽에 그 슬라이드로 돌아오면은, 지난 5년간은 한 8.6% 하락, 그러나 3월 고점 대비로는 12% 넘게 떨어진 하락, 그리고 지금 지난 5년간의 이 흐름에서 뭔가 고점, 그리고 저점은 대충 짚어지는데 그 저점이 이제 다시 깨지느냐 마느냐의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1월 초순 그리고 적어도 조금 시간을 더 준다면 뭐 한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그 무렵에 아마 방향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달러가 제대로 추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달러는 다시 약세를 멈출 것인지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달러 환율은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난번에 찍었던 80원, 90전, 뭐 80원이라 보시죠. 이 부분에서 이중 바닥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 부분도 깨지고 결국 1050 아니면 1000원 쪽을 향하는 2021년이 되는가 이 부분 확인하고 움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은 어쩐 일로 양봉 색깔의 셔츠를 입지 않으셨나요? 네, 이제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깔끔한 흰색으로 이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좀 색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어제였죠.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후보군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후에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너 리포트 누적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283.2%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화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도 국제약품 10%부터 7%, 8%, 14%, 9.4%의 수익률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첼시스 11.3%, 유니온 17%, 레몬 18.1% 다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12.4% 여기에 12% 이상의 수익률도 확인하실 수 있죠. 써니전자가 2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13%, 15% 각각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에스맥 9.2%, 7%가 3개나 있고요. 15% 포트 제외된 IA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화금속이 22.7%, 비덴트 10%, MS 오토텍 15%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큐어가 15.1%, KCTC가 2.2%, 한노화성 9.9%고요. 저희 현재 포트에 5개밖에 안 담겨서 포트 제외된 종목들도 확인하실 수 있죠. 써니전자 9.3%, NEW 12%, 사마알미늄이 46.6%를 기록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 283.2%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포트는 어떤 종목들 담겼을까요? 총 4종목 담겨 있습니다. 벽산이 현재 2.4% 수익 내주고 있고요. 로보스타가 지난주에 편입이 됐죠. 인선 ENT는 어제 편입이 됐습니다. 메디포스트까지 총 4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이렇게 현재 담겨 있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위원님 AS 받아볼까요? 네, 오늘 그 홍정욱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중소형주들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들 이제 세금 회피 물량들이 쏟아진 부분이 3일 연속으로 이제 개인 매도세를 불러왔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들 나올 거다. 우리 동학개미 형님들 시장에 다시 돌아와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희망사항이기도 했고요. 잘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한 2조 가량 넘게 순매수 이어주고 있고 코스닥도 3천억 정도 매수에 이어주고 있는데 일별로 보게 되면 뭐 매도했던 거 그대로 다시 주워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연말에 회피를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라는 게 그냥 모든 개미들이 알 수 있게 된 그런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고 중소형주들도 이제 매기가 돌아와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들 이야기 드리는데 대선주들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어저께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써니전자가 있었는데 써니전자가 어제 장중에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인선 EMT를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제가 이제 두 종목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좋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대선 테마 섹터들이 정치 테마 섹터들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실적 위주로 가는 종목을 하나를 넣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벽산이 오늘 그 홍정욱 관련주들 급등 나오면서 함께 지금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피닉스 소재 그리고 한국내화 포괄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KNN이 이제 대장이죠. KNN과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의 뭐 상한가네요.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그리고 벽산이 이제 조금 후발주죠. 조금 후발주고 한 3등주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올라가면서 순서를 계속 바꿀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강하게 상승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출사표가 아니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글이 오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벌써 이미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출사표로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사는 지금 약수익권 이제 들어갔는데요. 뭐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 이어질 것 같고 내일 정도 오늘 전고점 부근 저항자리니까요. 한 번 정도 음봉으로 밀었다가 다시 강하게 올리는 그런 그림들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직포스트가 내릴 때마다 제가 모아가셔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쳐둔 구간은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지난번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만들어 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추세 흐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고 저점 구간입니다. 지금 바이오나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 중에서는 굉장히 현재 뭐 업종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 수철, LG화학에 이어서 이제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에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줄기세포 관련된 임상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갈수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굉장히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월봉인데요. 뭐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시간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위치니까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스타인데요. 로보스타는 어저께 이제 반등 정도의 시세를 노리는 위치에서 제가 목표가를 조금 너무 욕심을 부렸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로봇 테마들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로보스타 역시 지금 로봇 관련주들 테마들 중에서 대장이죠. 내일쯤 해서 한 번 더 시세가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주봉이 내일 끝나는 날이고 월봉 역시 종가 마무리해주는 날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대로 뭐 비슷하게 단봉 정도 울선 위로 올리면서 마감하는 그런 그림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보스타까지 이렇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선 ENT는 1월 1일부터 중국에서의 이제 고체 폐기물 전면 수입 금지가 진행되는 부분에 맞춰서 이 일정 관련주로 진입을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베이스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 폐기물 양이 국내에서 이제 더 많은 양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폐기물 관련주들은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거의 신고가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도 좋고 굉장히 강하게 상승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상향 정배열로 신고가 부근에 다가와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인선 ENT 역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전고점 12,0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저항까지는 또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무난하게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이런 생각되고 이 상승 트렌드를 계속 이어가준다 하면 보유 관점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쯤 뭐 1월 1일을 앞두고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살펴봐 주셨는데요. 오늘 벽산이 포트에서는 적은 수익률이지만 그래도 당일 이제 포인트로는 9.7%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주연 위원님 잘 따라가셨다면 괜찮은 수익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더 궁금하신 부분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검색하셔도 되고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주연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주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